안녕하세요. BTMS 보타임앤 실버 채널입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임앤 레딧 트레이더인 딥F밸류가 게임스탑 주식에서 주가 하락으로 이틀 만에 1900만 불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상한가에서 거의 반토막 난 셈인데 딥스테이트와 헤지펀드의 반격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하여튼 요번에 개미군단의 헤지펀드에게 본때를 보여준 것으로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아리조나주 법무장관인 마크 브루노비치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100일 동안 불체자 추방유예에 대하여 고소를 하였으며 우리는 기본적으로 국토안보부가 추방을 금지하는 새로운 정책은 불법이며 또한 국토안보부가 우리와 맺은 MOU에도 위배가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텍사스에 의해서 줄소송을 당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텍사스에서 고소하여 텍사스가 승소한 이후에 아리조나가 이번에 두 번째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부 장관이 우리는 중국 공산당이 언론을 말살하였고 중국 공산당의 의사들의 입을 막았으며 그들은 후를 부패하게 하였고 이 모든 일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그들이 미국과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짓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고 트윗을 하고 있습니다. SpaceX의 우주선인 스타쉽 프로토타입 SN9을 성공적인 시험 발사 후 1000m 상공을 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착륙 시도에서 폭발을 하였습니다. 지난 12월에 착륙 시 폭발하였던 SN8과 같은 두 번째 시험 발사 역시 실패로 끝났으나 이미 SN10은 텍사스 보카치카에 있는 스페이스X의 시험 발사대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SN8부터 사용되는 팔콘 헤비 라켓은 부분적으로 재사용이 가능하지만 앨런 머스크 회장의 목표는 스타쉽 우주선을 완전하게 재사용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편 스페이스X의 수석 엔지니어링인 잔 인스펄크는 회사 웹캐스트에서 우리는 또 다른 멋진 비행을 하였지만 그 착륙에 대하여서는 좀 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딱따구리 4인방 중의 한 명인 AOC 민주당 하야권 의원이 1월 6일 의회 난입 사건 때 자기가 의사당 화장실에서 숨었으며 그의 죽을 고비를 경험하였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또한 난입자들이 그 여자 어디 있어 하는 소리까지 들었다며 말하였는데 그 모든 것이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사건 당시 그녀는 의사당에 있지 않았으며 다른 곳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역시 입만 열면 거짓말꾼임을 다시 증명하였습니다. 일전에 자신을 성폭력 피해자라고 거짓말한 것처럼 이번에도 또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프사키의 거짓말입니다. 조 바이든의 스티뮬러스 책을 2,000불씩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것에 대하여 기자들이 왜 2,000불 대신 1,400불만 주냐고 되묻자 조 바이든이 2,000불을 약속한 후에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에서 600불을 연말에 지급하였으므로 잔액이 1,400불이라면서 따라서 잔액과 먼저 받은 600불을 더하면 2,000불이 되므로 도합 2,000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대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조 바이든의 2,000불 약속은 2021년 1월 15일경에 약속한 것입니다. EU에서 전기자동차를 추진하기 위하여 유럽에서 충전소 허브를 갖추는 데만 960억이 든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빼고 그 돈 어디서 충당할 건지 그냥 막 지르고 보는 오늘날 세계 기후환경옹호론자들입니다. 중국에서 전기 생산한다고 나오는 화석연료 스모그는 자동차 배기가스보다 더 심각한데 그것에는 입을 다물고 엉뚱하게 파리 기후협약이다 하여 미국 등의 선진국에만 난리치는 기후와 환경옹호론자들, 단체들 참 대책이 없습니다. 아마존이 소비자들이 배달 직원들에게 준 팁을 떼어먹었다가 연방교통국에 걸려서 요번에 6,170만 불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아마존의 변명은 자신들의 종업원들은 시간당 15 내지 25불의 임금인 고로 팁을 계산하여 준 것이라고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일관하다가 요번에 걸려서 오디트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소비자가 딜리버리맨에게 준 것인데 왜 지들이 손을 대고 난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벼룩이도 간이 있을까요? 롱비치 시의회가 300명 이상의 고용업체들은 근로자들에게
기본소득에다가 시간당 4불의 추가 지급안을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남의 돈으로 인심 잘 쓴 것까진 좋은데 이에 대해 롱비치에 있는 크로글 회사의 매장인 랄프스와 푸폴리스 두 곳이 매장 폐쇄를 발표하였습니다. 히어로 페이로 불리는 이 시명령은 코로나로 인하여 위험한 조건에서 일하는 식료품 근로자들을 보상하기 위하여 고안되었지만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부에서는 크로거이며 서부에서는 랄프스와 푸폴리스로 알려진 이 회사는 이번 억압조례에 의하여 4월 17일자로 롱비치 소재 두 곳의 문을 닫습니다. 한편 크로글에서는 지난 3월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직원들을 보상하기 위하여 13억 불을 투자하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원의 탄핵에 대한 공식 답변서에 의하면 13페이지에 달하며 공직에서 물러난 일반 시민을 탄핵할 수 없으며 하원에서 혐의를 둔 8개의 조항은 분할될 수가 없기 때문에 8건의 나열된 혐의가 전부 입증이 되거나 전부 부결이 되어야 한다고 헌법과 탄핵 법안 절차에 대하여 공식 답변서가 나왔습니다. 마조리 그린 의원이 미조리주에서는 남동생과 결혼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연은즉 트럼프 지지 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난입을 부추겼다고 비난하는 일한 오마르에 대해 마조리 그린 의원이 거기에 대해 반격을 가한 것입니다. 사실 일한 오마르는 서류 위주로 FBI 수사 대상이 정상입니다. 아울러 마조리 그린 이 하원 의원이 의사당 난입 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딱따구리 4인방 중 한 명인 일한 오마르가 영주권을 얻기 위하여 남동생과 결혼하여 가짜 서류로 영주권을 신청하고 시민권까지 받아서 의원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일한 오마르는 서류 위조 및 행사로 FBI 수사의 대상이 정상입니다. 팔러의 CEO인 잡 매츠가 3일 오후 회사에서 CEO에서 해임되었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매츠는 1월 29일 회사 이사회가 자신의 최고 경영자 직위를 해고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본인은 그 결정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팔러의 이사회는 헤지펀드의 억만장자인 로버트 머스의 딸인 리베카 머스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헐리우드의 간판이 W 대신에 B자를 넣어 B를 만들고 D자에 있는 가운데 흰색 나무를 가로질러서 B를 만들어서 헐리보브로 바꾸어서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2명의 소셜미디어 활동가들을 경범죄 무단 침입으로 체포하였다가 다음날 석방하였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이들은 표지판 손상으로 기소된 것이 아닌 불법 침입과 위험한 지형에서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기소를 하였답니다. 한편 그리피스 파크 관리는 이것은 LA뿐이 아니라 전 세계의 할리우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아이콘이라고 하며 유지해야 하며 이런 비하를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